테슬라 소식 궁금하시죠?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요즘 테슬라를 둘러싼 분위기가 참 뜨거운데요. 왜냐면 혁신적인 미래 기술, 로보택시 같은 거요. 이런 기대감이 엄청 큰 동시에 아시겠지만 실적 부진이나 경쟁 문제 같은 현실적인 고민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런저런 분석이 많이 나와요. 자, 첫째로 로보택시 앱 출시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iOS 사용자 누구나 로보택시 앱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거든요. 이게 앞으로 서비스 지역 넓히기 전에 수요가 얼마나 될지 알아보려는 것 같아요. 오스틴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서는 고속도로 주행 테스트도 시작했고요. 일론 머스크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테슬라 가치의 상당 부분은 옵티머스 로봇 같은 AI 기술에서 올 거다. 이러면서 미래 성장 가능성을 엄청 강조하고 있죠. 둘째, 근데요. 지금 당장은 재무적으로 좀 어렵고 경쟁 압박도 만만치 않아요. 최근 분기 실적 보면 자동차 부문 매출이랑 이익, 또 회사에 남는 현금 흐름까지 다 줄었어요. 수익성이 확실히 좀 안 좋아진 거죠. 글로벌 판매도 좀 부진하고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는 가격도 내렸잖아요. 경쟁사인 BYD 성장세가 꺾였다거나 GM이 전기차 생산 줄인다는 소식도 있긴 한데 경쟁 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 지표가 여전히 높다는 점, 또 기본적인 회사 체력, 이 펀더멘탈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랑 여러 소송 문제도 좀 부담이에요. 마지막으로 보면요. 전문가들 전망이 딱 갈려요. 한 주간의 핫한 뉴스, 애널리스트 보고서, 엑스포스팅 그리고 각종 유튜브를 AI로 정리 분석하고 전문가의 사실 확인과 검증 과정을 거쳐 노트북 LM으로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성공 투자의 길잡이 리치투게더 TV 지금 구독하세요. 웨드부시 증권 같은 데서는 테슬라는 이제 AI 주식이야 이러면서 목표 주가를 높게 잡기도 하는데 바클레이즈 같은 것들은 아니 펀더멘탈 봐야지 하면서 좀 더 신중한 입장이죠. 당장 3분기 인도량, 실적이 어떨지 걱정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지금보다 낮게 보는 분석가들도 있고요. 테슬라는 로보택시나 AI 같은 진짜 강력한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당장 실적을 개선하고 이 치열한 경쟁을 어떻게 뚫고 나갈지가 앞으로의 큰 숙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슬라 주가 보면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죠? 대체 왜 이렇게 주가가 요동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오늘 이 복잡한 움직임의 핵심을 투자 처음이신 분들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저랑 같이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좀 보세요. 플러스 7.36%. 와, 이게 뭐냐면요. 지난 9월 12일 딱 하루 만에 테슬라 주가가 이만큼이나 뛰어오른 겁니다. 그냥 오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폭등한 거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럴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주가를 이렇게 쭉쭉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의면하는 불케이스, 즉 강세론의 근거들을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이런 뜨거운 분위기가 그냥 막연한 기대감만은 아니에요. 전문가들도 비슷하게 보고 있거든요. 르네상스 매크로의 제프 드그라프 같은 전문가는 이건 아주 좋은 상승 신호다. 앞으로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차트상으로도 힘이 제대로 붙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월가에서는 더 이상 테슬라를 그냥 자동차 만드는 회사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AI, 에너지,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거대 테크 기업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회사를 평가하는 잣대 자체가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있느냐? 최근 상승세를 이끈 세 개의 엔진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 에너지, 그리고 AI죠. 예를 들어 네바다에서 운전자 없는 테스트를 허가해줬어요. 로보택시가 그냥 꼼이 아니게 된 거죠. 또 에너지 저장 사업 매출은 18%나 늘었고요. 이런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니까 시장에서도 이건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 회사로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은 얘기만 들으면 당장이라도 사고 싶죠? 주가를 끌어내릴 수도 있는 리스크, 즉 약세로는 뭐가 있을지 한번 짚어보죠. 이렇게 장밋빛 미래에만 너무 취해 있다가 혹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위험 신호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꼭 던져봐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냉정한 현실입니다. 딱 2달 만에 테슬라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48.7%에서 42%까지 꽤 많이 떨어졌죠. 이 빈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냐? 바로 BYD, GM, 포드 같은 경쟁사들이 무섭게 치고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 의견도요. 정말 극과 극입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제일 안 좋게 보는 사람은 주가가 19달러까지 떨어질 거라고 하고 제일 좋게 보는 사람은 무려 500달러까지 간다고 해요. 와, 이 차이가 말이 되나요? 이게 바로 지금 테슬라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숫자 223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테슬라가 지금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223배나 비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거 거품 아니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긍정적인 이야기, 또 걱정되는 이야기 다 들어봤잖아요. 결국 지금 테슬라 주가는요. 거대한 두 개의 스토리가 아주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한쪽에는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이 있습니다. 경쟁은 치열해지고 시장 점유율은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AI, 로보택시 같은 어마어마한 미래의 꿈이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는 바로 이 차가운 현실과 뜨거운 꿈 사이에서 벌어지는 줄다리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테슬라는 그 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기술혁명의 시작점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테슬라 얘기 정말 많죠? 한동안 잠잠하던 주가가 갑자기 왜 이렇게 폭등하는 건지 다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제 다시 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야?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대체 테슬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볼게요. 아니, 일주일 만에 8%가 올랐어요. 이게 작은 회사도 아니고 거대 기업인 테슬라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정말 순식간에 수십조가 늘어난 거예요. 이러니 시장이 깜짝 놀라서 아니 도대체 뭐해? 하고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죠. 이 갑작스러운 급등 뒤에는 아주 명확한 이유 4가지가 딱 숨어 있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이 좋은 소식들을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자, 주가 상승을 이끈 4가지 이유 바로 시작하죠. 먼저 CEO의 통큰 배팅, 그리고 꿈의 기술 로보택시, 여기에 월스트리트의 지지, 마지막으로 시장 분위기까지 이 4가지가 딱 맞아떨어진 건데요. 그럼 첫 번째 이유부터 들어가 보죠. 첫 번째는 바로 일론 머스크의 통큰 배팅입니다. 무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샀어요. 그냥 말로 우리 회사 좋아요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회사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자기 돈을 이렇게 쏟아부었다? 이건 투자자들한테 지금 주가 싸다, 앞으로 엄청 오를 거다라고 보내는 가장 확실한 신호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테슬라의 미래, 바로 로보택시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그냥 전기차 회사가 아니잖아요? 최종 목표는 스스로 운전하는 차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여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애리조나랑 네바다에서 자율주행 테스트 허가를 또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정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 거죠. 이건 뭐 자동차 파는 수익과는 비교도 안 될 거라는 기대감이 확 터진 겁니다. 세 번째는 월가의 OK 사인입니다. 개인들만 움직인 게 아니에요. 시장의 큰손, 투자은행들도 갑자기 긍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베어드, 골드만삭스 같은 것들이 목표 주가를 확 올려버린 거죠. 베어드는 거의 2배 가까이 올렸잖아요.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기관 투자자들의 돈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불붙은 매수세에 기름을 부은 거죠. 마지막으로 외부 환경까지 완벽하게 도와줬습니다. 일단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커졌잖아요. 금리가 내려가면 테슬라 같은 성장주에는 완전 호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곧 끝나는 7,500달러짜리 전기차 보조금. 이거 받으려고 사람들이 막차 타려고 몰리니까 단기적으로 판매가 확 늘 거라는 기대감도 주가를 밀어 올린 거죠. 자,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겠죠? 이렇게 좋은 소리만 들으면 당장 사야 하나 싶잖아요. 하지만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이 장밋빛 전망 뒤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리스크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68. 이게 지금 테슬라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입니다. 바로 PER, 주가 수익 비율인데요.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PER은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예를 들어 PER이 10이면 지금처럼 벌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10년 걸린다는 뜻이죠. 그런데 테슬라는 무려 168입니다. 168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버는 돈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미래의 성장을 보고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기대감에 모든 걸 건 건데 이 기대에 조금이라도 금이 가면 주가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양날의 검이죠. 그리고 또 다른 확실한 위험, 바로 경쟁입니다. 예전에는 전기차 하면 그냥 테슬라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독주가 흔들리고 있어요. 보세요. 미국 시장 점유율이 38%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2017년 이후 최저치예요. 현대 기아차는 물론이고 포드, GM 같은 전통 강자들의 중국 업체들까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됐습니다. 이제 테슬라라는 이름값만으로 팔리던 시대는 저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테슬라를 보는 시각은 딱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리는 거예요. 한쪽은 AI, 로보택시 같은 혁신이 미래에 엄청난 돈을 벌어다 줄 거다. 지금 가격은 오히려 싼 거다라고 보고요. 다른 한쪽은 꿈은 좋은데 지금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너무 비싸고 경쟁은 점점 심해져서 쉽지 않을 거다라고 경고하는 거죠. 정말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최근 주가 급등은 CEO의 지분 매입, 로보택시 같은 확실한 호재 덕분이었습니다. 둘째, 하지만 168배라는 높은 PER가 말해주듯이 지금 주가에는 미래에 대한 엄청난 기대가 몽땅 담겨 있다는 점. 그래서 마지막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테슬라의 꿈이 이 치열한 현실의 경쟁을 이기고 지금의 비싼 가격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슬라의 이 엄청난 미래 가치가 지금 주가에 이미 다 녹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건 그냥 시작에 불과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가장 뜨거운 주식이죠. 바로 테슬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주가 때문에 투자자들 마음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테슬라가 약속하는 담대한 미래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이어서 인공지능과 로봇을 중심으로 한 긍정적인 전망, 즉 불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가격과 약속에 대한 우려, 베어 케이스도 짚어봐야겠죠. 마지막으로 투자자라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비전부터 시작해보죠. 테슬라 주가가 종종 상식을 뛰어넘는 이유가 단순히 지금 파는 자동차 때문만은 아니라고들 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미래를 보여주길래 이렇게 시장이 열광하는 건가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우리가 자동차 제조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노동시장부터 운송까지 여러 산업을 장악할 준비가 된 수직 계열화된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 회사에 투자하는 거라는 거죠. 자동차는 그 거대한 계획의 첫걸음에 불과하고요.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이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수조 달러까지 예측하게 만든 그 구체적인 기술들이 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첫 번째는 바로 테슬라의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로봇이 뭘 할 수 있느냐보다 가격이 얼마냐는 거예요. 업계 전체를 놀라게 한 목표 가격이 바로 이겁니다.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00만 원 정도죠. 만약 이게 현실이 된다면 전 세계 노동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가격입니다. 아니 2만 달러면 로봇치고는 정말 저렴하게 들리는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쟁사들의 로봇은 10만 달러, 즉 1억 원이 훌쩍 넘거든요. 테슬라는 2만에서 3만 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로봇을 비싼 자산에서 사용 가능한 운영 비용으로 바꾸려는 겁니다. 마치 개인 제트기를 사는 것과 매달 소프트웨어 구독료를 내는 것의 차이랄까요? 로봇 다음은 역시 로보택시군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 되려면 갈 길이 꽤 멀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로드맵을 보면 먼저 새로운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출시해야 하고요. 가장 큰 관문은 AI가 인간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걸 증명해서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이 거대한 허들을 넘어야만 비로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진정한 자율주행 차량을 대규모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 이 모든 걸 성공시킨다면 그 보상은 얼마나 클까요? 저명한 분석가 댄 아이브스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그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사업만으로도 자동차 사업을 제외하고도 테슬라의 가치가 최소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봐요. 바로 이 엄청난 잠재력이 투자자들을 그토록 흥분시키는 겁니다. 와, 1조 달러라니 정말 꿈같은 이야기네요. 하지만 이 엄청난 미래가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야기의 다른 면, 즉 베어 케이스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1조 달러를 예측하는 강세론자가 있다면 분명 현실적인 위험을 지적하는 약세론자가 있겠죠. 네, 회의론자들은 이 엄청난 기대감이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테슬라의 현재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미래 비전에 몇 가지 심각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우선 핵심 사업인 자동차 판매부터 보죠. 이 차트는 유럽연합의 8월 전년 대비 판매 성장률을 보여줍니다. 중국 경쟁사인 BYD의 판매량이 280%나 급증하는 동안 테슬라의 판매량은 오히려 37%나 감소했어요. 약세론자들은 이게 바로 테슬라의 독주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주장합니다.
로보택시 시장 얘기도 다시 해볼까요? 긍정론의 핵심 근거 중 하나는 엄청난 시장 전망치입니다. 예를 들어 저명한 투자자 캐시우드는 로보택시 시장의 잠재적 가치를 무려 5조 달러로 보고 있죠. 5조 달러요? 정말 엄청나네요. 하지만 다른 예측은 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2031년까지 이 시장이 약 1,200억 달러 규모가 될 거라고 예측해요. 물론 이것도 큰 시장이지만 수조 달러 예측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죠. 바로 이 엄청난 격차 때문에 약세론자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주가가 가능한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만 기반을 두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여기서 고평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주가 수익 비율, 즉 PE 비율을 보면 주가를 회사의 실제 수익과 비교하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테슬라의 PE 비율은 166에서 250 사이, 즉 세 자릿수에 달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투자자들이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에 돈을 걸고 엄청난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그 성장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주가는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약세론자들이 지적하는 핵심 위험은 결국 이런 것들이네요. 주가는 이미 완벽한 실행을 가정한 높은 수준이고 완전 자율주행처럼 약속했던 계획들은 거의 10년째 곧 된다고만 하고 있죠. 그 사이 경쟁자들이 무섭게 따라오고 있고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하늘을 찌르듯한 희망과 신박한 현실적 난관들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테슬라를 이해하려는 투자자가 얻어야 할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결국 이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강세론자들은 자신들이 미래로 가는 티켓을 사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우연히 자동차를 팔고 있지만 본질은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라고요. 반면 약세론자들은 혁신적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고평가된 자동차 회사를 보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의 시대는 이미 지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모든 투자자에게 남는 질문은 이것이겠네요. 당신은 현실 세계의 모든 경쟁에 직면한 오늘의 자동차 회사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엄청난 약속과 불확실성을 모두 가진 미래 로봇 회사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겁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